부동산 시크릿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 시장 동향을 전해드리는 블루99입니다. 네, 수요일은 무진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네, 금요일은 우리 김부길 군께서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부업, 엔잡러 사항들 재밌게 전해주시죠. 자, 3월 4주차 대여 여건부터 테마까지 말씀을 드릴 테고요. 먼저 대여 여건 같은 경우는 SBB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도이치뱅크까지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대국의 키플레이어들께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시장 불안감을 많이 잠재우시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은 또 수면 아래에 있는 다음은 누구냐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죠. 예. 이런 대외 여건에 따라서 한국 부시장 같은 경우 이제 상급지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 모드 추세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고요. 다행히 외곽 쪽 이제 소액주택들은 그래도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 동향 쪽 부분은 공시가격 인하, 이번에 꽤 많이 공시가격 내렸죠. 음마 같은 경우 한 28% 정도 인하가 됐고요. 저희 집도 한 31% 내렸더라고요. 예, 이게 좋은 건지 울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공시가격, 종부세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들면서 핵심지에 갈아타기, 상급지 점프 수요, 그리고 2주택 하나 더 하겠다는 수요가 이제 좀 시장으로 다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고가주택이다 보니 대외 환경이 불투명해서 아직은 좀 눈치 모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은 아니었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1억 이하로 내려간 단지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재빨리 다 조사하셔서 우르르 가셔서 선점하고 그러셨는데요. 근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수자보다는 이제 매도자분들께서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매도가 안 되신, 그러니까 처물린이라 표현했는데 매도가 안 되면 다 처물린 거죠. 그러다 보니 공개력이 지금 많이 주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어떻게든지 매도하려 하시고요. 저기 지방 몇몇 곳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 매수자분들이 아니라 매도자분들께서 내 거 좀 사가라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권 시장 넘어가면요. 먼저 서울 둔촌 수요일에 완판됐고요. 마더쿨도 같은 날에 멋있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휘영자이가 시작이 됐죠. 휘영자이 같은 경우 분양가가 보면은 5급이 기준 6억 5천에서 7억 6천, 8사비 기준 8억 2천에서 9억 6천까지 나왔고요. 자, 이를 장이 4구역, 장이 레디언트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는 휘영자이가 한수위죠. 그런데 장이 같은 경우 7억 천부터 해서 7억 9천까지, 그리고 8사비 같은 경우가 9억부터 9억 5천까지, 8사에는 10억 2천까지 이렇게 나왔죠. 딱 보면은 휘영자이보다 숫자가 더 높습니다. 즉 상급지인 휘영자이가 하급지인 장이자이보다 더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기는 이제 서울 1순위 당해에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인 서울 1순위 기타의 신, 수도권, 그리고 인천 분들께서도 청약을 다 넣으려 하시죠. 일단 분양가는 이제 실제 액면 그대로 했고요. 옵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쪽에 계신 분들께서 어찌 우리가 동대문구보다 하위 지역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그럼 그분이 옳다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모아 방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마감이 팍팍팍 되고 있다 하죠. 이번 주권은 다 마감이 됐고 다음 주권 난 지금 아직 마감이 안 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자, 1번 해운대 더원, 2번 우암 2 분양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3번부터 부산 분들이 관심 가는 7번도 이제 계속 줄줄이 나올 거, 올해 분양 예정이고요. 더원 이런 강약점이 있다. 그리고 우아미도 이런 강약점이 있다. 지난주에 한번 다 브리핑 해드렸고, 지난주 다람쥐 방송에서 다 브리핑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현장분들께 좀 현재 그 부산분들 반응이 어떠냐 여쭤봤더니 영 관심이 저조하다. 그래서 선착순까지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뭐, 꼭 부울경뿐만 아니라
당일 순위뿐만이 아니라 외지분들에게도 네, 기회가 가겠죠. 아마 빠르면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분양권 개편한 저기 아니 이제 시행안이 시행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외지분들에게도 기회가 차차 가게 될 것 같고요. 해운대 더원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해운대에서 귀하다는 5구 없다는 5구가 나오고 예, 또한 이제 분양가 차이가 큽니다. 84 같은 경우 네, 저층이 이제 6억 7천부터 시작해서 고층이 이제 9억 4천까지 1억 5천 차이가 나죠. 예, 5구는 더 차이가 더 납니다. 아이고, 네, 5구A 같은 경우는 저층이 이제 예, 얼마입니까? 5억 6천부터 시작해서 고층이 이제 7억 8천까지 무려 2억 2천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이제 상업지역이 이제 다닥다닥 붙인 이제 닭장이다 보니 저층이 확실히 좀 문제가 있긴 뭐 조망이라든지 채광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적 이점, 네, 해운대 금액이라는 이점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선착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뭐 선착순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둔촌처럼 뭐 이제 제비뽑기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선착순대로 이제 찍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오는 거 봐서 이제 좀 잘 맞춰서 하시면은 그에 맞춰 전략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로 넘어가면요. 드디어 이제 이 마피 사기 우리 대구분들 마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또 외지분들이 가셔서 사기까지 치시는 이런 부분들 1월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드디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에서 명변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공지가 쭉쭉 나오고 있죠. 여기 평리 쪽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평리뿐만 아니라 신안 그리고 태평역 쪽에 그 마피가 많은 단지들 이렇게 할 텐데 요거였죠. 요거 문제됐고 근데 이 참 사기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신용 불량자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근본은 이제 그 신불자도 아니라 이제 이 중도금 대출 승계까지 다 끝내고 이제 시행사로 명분 딱 들어갔는데 시행사에서 딱 본인들이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장군 못 친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악성 물량이 되다 보니 네, 시행사에서 이제 명변을 거부했다 하죠. 저 여기서 말씀 잘못 들었네요. 네, 저기 미분양이 아니라 마피 현장들이죠. 네, 마피 현장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명변이 이제 안 되다 보니 이제 우리 서울 수도권 쪽 투자자분들이 내려가셔서 이제 업계약 하시는 그런 행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당분간 좀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피 7천을 팔겠다 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이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시장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호기롭게 가셨다가 물리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수도 그런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구시장이 언제 바닥을 치냐 그렇죠? 올 가을에 바닥을 친다라고 이제 베팅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본인들이 거고요. 반면 이제 만촌자이르는 할인 분양 중공업 미분양 할인 분양 들어갔죠. 한 20%대에서 들어갔는데 되겠냐?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왜냐면 이제 다른 이제 아름아름 팔리던 현장들 물건들이 이제 40% 할인율 40%에도 나오기 했기 때문에 20%대를 보니까 할인율이 적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겠다 했는데 웬걸 이거 특례 대상들 9억 이하들 있죠. 여기부터 좀 소진이 착착착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살아있구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재개발 시공비 인상으로 넘어가면은 최근에 이제 공덕일이야 뭐 제가 이거 3월 초에 한번 다 현장 갔다가 이제 브리핑 해드렸고 그리고 광명호 얘기 나왔죠. 보면 거의 한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이 뭡니까? 130, 150 가까이 이렇게 인상된 부분들이 났는데 이 시공비 인상 일부는 이제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상세를 하겠지만 모두가 다 안 될 터이니 조합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역시 이제 고물가 시대 시공비도 높아지다 보니 이 제재 현장 좀 조합원 분양가 인상 그리고 비례율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좀 참조만 하시는 게 믿지 말고 참조만 하자 라는 거죠.
현재 이제 인천 쪽 어디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예, 문제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랑 현재 피를 더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절대 매가 작다라면서 이제 막 하시는데, 그 조합원 분양가가 고정값이냐 이거죠. 아니죠. 분명히 상승하고요. 인천이라 해서 서울보다 못 사는 동네다 보니, 뭐 시공비 덜 높여줄게, 시공회사 절대 그러지 않죠. 똑같이 오를 테고요. 문제는 이제 10억에서 1억 더 추가되는 현장이랑 3억에서 4억 되는 현장, 얘기가 달라지죠.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 믿지 말고 참조만 하자, 한 거고요. 그런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확실히 좀 점점 이 고물가 시대에 취약한 상품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분양가가 확정된 분양권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요거, DSR. 우리 금감위원장님께서 DSR 완화한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요게 문제였죠. DSR이 상당히 주거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40년까지도 DSR 기간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OP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으로 확 단축이 되다 보니, 이게 OP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크게 줄어든 부분이 있었죠. 근데 좀 DSR 이 기간을 좀 연장하면서, 이제 줄어든 대출이 좀 더 늘어나면은 이제 과락한 아파트, 오피스텔 쪽으로 원룸 오피는 뭐 거의 떨어진 게 거의 없죠. 뭐 떨어져봤자 1, 2천인데 아파트들이 떡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위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0여 프로 정도 빠졌을 때, 원룸, 죄송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45% 가까이 좀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좀 낙폭과대라서 좀 괜찮다라 보시는 분이 없지는 않은데,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좀, 그냥 지켜만 보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좀 시장으로 다시 그런 매수세들께서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주실지 기다리시는 매도자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달만 좀 더 버텨보자,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신규 분양 준비, 이 두 가지 포인트 전해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임장 보고하면서 5개 리포트 올려드렸죠. 지난주죠. 5개 동해부터 해서, 강남권, 그리고 성남, 그리고 광명, 그리고 분당과 일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밤 이제 다람쥐 방송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룰 거고요. 우리 네프콘에서는 요점만, 요약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 분양이 지금 다들 기다리시는 현장들이 있죠. 근데 이 현장들 분양이 지연되는 게 시공비 인상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조합이랑 시공사에서 아직 이 부분을 협의 중이고, 아직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공정이 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하는 현장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착공을 하고 꽤 올린 단지들도 있고요. 착공 전에 이런 단지들도 있는데, 이 시공비 상승 부분이 합의가 돼야 착공도 하고 또 일반 분양도 시작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좀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좀 시장이 아직 확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 조합에서는 또 미분양을 걱정하고, 이러면서 연기하고 있는데, 그 연기도 이 사업비 상승이 어쨌든 현재 이 금융비용 부분들을 다 이제 조합에서 감당하다 보니 해야죠. 연기 어디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만간 분양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분양가가 문제죠. 분양가가 싸게 나오면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죠. 고가점 실수요 분들이랑 업자분들이 쓸어갈 터이니 그런 거고요. 비싸게 나와야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광명 올해 분양 줄줄이 나오죠. 5개 나올 거고요. 구구역은 현장 가보니 구구역은 이제 철거 시작 단계여서 내년, 그리고 11, 12구역은 한 25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줄줄이 나오는데 물량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쉬운 거는 분양가가 꽤 높고 소형 평형 위주다 보니까 네, 아마 19역처럼 지금 광명 19역처럼 미분양으로 가서 선착순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9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5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다 미분양 물량들이 꽤나 7484도 고층 중고층도 남아있고 소형 같은 경우는 아직 꽤 남아있다 하죠. 그러니까 청약보다는 선착순 어떤 게 선착순 나오느냐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통장은 서울로 네, 그렇죠. 네, 말은 말은 제주도로 통장은 서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당 심포지엄 개최했고요. 핵심은 이제 분당 신도시에 적합한 분당판 유형이 특별계획 구형 유형이 제시가 되었죠. 근데 이건 분당 분들의 그러니까 분당 분들의 니즈에 가장 맞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국토부 관계자분들과도 이제 협의가 돼서 일정 부분 좀 조율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상가, 서현동, 순회동 상가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 임대단지 쪽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고급 빌라촌은 이제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겠죠. 고급 빌라촌 용적률 낮고 지분은 높죠. 그리고 대부분 이번에 또 2종으로 환원되면 1종에서 2종으로 환원됐죠. 근데 과거에 이제 고급 빌라촌 분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제외됐으면 저층주거지도 개발을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될지는 이제 이건 분당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가 될 테고요. 통합, 이 부분도 좀 조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 추진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상당히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개별 추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행이 됐었죠. 장관님 방문하셔서 소유자분들 요구사항을 전해 들었고요. 이 극대화 전해 들었고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통합 개발 요래다 보니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오갔고 이에 맞춰서 좀 점점 조율이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에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건축 컨설팅이 시작됐는데 아마 여기에 선정된 단지들이 선도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속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동률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일산 동구에서 하나, 일산 서구에서 둘 통합 재건축 추진 중이라 전해 들었는데 아마 여기서 아마 순환 재건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여튼 박 터지게 될 테고요. 이런 사항들 지금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밤 다람쥐 방송에서 그러니까 신규 분양 준비 강남권 이제 잠실 그리고 잠실 송파 그리고 천호 쪽 2개고요. 그리고 성남까지 성남 대여들 그리고 광명에 5개고요.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그 분당과 일산 신도시 재건축 쪽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3월 4주차 네프콘 시장 동향 마무리 짓고요. 수요일에는 무진님께서 또 금요일에는 우리 김북일 군께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장보 회원님들은 오늘 밤 다람쥐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